25페이지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에 수요법칙 성립 이유라고 있나요? 보이세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거기 수요법칙 성립 이유 그래가지고 소득효과, 대체효과, 기억연 해가지고 좀 설명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위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나중에 필기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필기를 해볼게요. 자,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했는데 수요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수요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바꿔 얘기하면 가격이 오르면 왜 수요량이 줄어들까?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왜 증가할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왜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할까? 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할까? 이 얘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삼양라면이 한 박스에 라면이 뭐 10개 들어있다 그래 볼게요. 한 박스에 10,000원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삼양라면이 한 박스에 15,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삼양라면 가격이 오르면 왜 삼양라면 안 사요? 안 사는 이유가 뭐? 그거 좀 물어보죠. 왜 안 사느냐? 다른 거 사. 다른 거 사네? 신라면 이런 거? 잘했어요. 맞아. 그런 걸 대체 효과라 그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대체가 뭔데? 대신. 야, 삼양라면 가격이 오르네. 야, 안 살래? 나 신라면 살래. 이걸 뭐라 그런다? 대체 효과. 됐어요? 그럼 그것만 있느냐? 또 이런 것도 있더라는 거야. 한마디로 가격이 비싸니까 야, 비쌌어 못 사겠다. 즉 돈이 없다. 맞아요? 야,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겠다. 내가 그 돈 같으면 전에는 내가 5개를 샀는데 이제는 그 가격 같으면 내가 돈이 모자라서 2개밖에 못 사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분이 하루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일당을 10,000원을 받는 분이 있어요. 일당 10,000원. 자, 이분은 집에 갈 때 항상 소고기 국밥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차비 4,000원 들이고 집에 가. 밥 먹고 차비하면 돈이 없어. 자, 그래서 오늘도 소고기 국밥집 갔는데 할머니 소고기 국밥집이 있고 할아버지 소고기 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둘의 국밥집 맛은 비슷해. 그래서 할머니 집 가도 되고 할아버지 집 가도 돼. 근데 이분은 늘 할머니 집을 잘 가. 단골이야. 자, 할머니 집 갔더니 국밥값이 7,000원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오늘은 할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가격이 오르니까 딴 데 가버렸죠. 이걸 무슨 효과라 그러냐면 대체 효과라 그럽니다. 딴 거 사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야, 국밥값이 올랐네. 야, 국밥이 올랐구나. 그럼 나는 이거 국밥 먹고 나면 집에를 못 가. 차비가 모자라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소시지를 먹고 그냥 오늘은 국밥 안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소득 효과예요. 한마디로 내가 돈이 없다. 돈이 모자란다. 가격이 오르니까 내 소득이 줄어든 거 똑같죠? 맞아요? 내 월급 100만 원으로 쌀을 10가마니를 샀는데 한 가마니 10만 원 하거든. 그래서 10가마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쌀값이 1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10가마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 구매력이 떨어졌다. 구매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실질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2가지야. 딴 데 가버렸다. 그걸 대체 효과. 야, 돈이 모자라서 내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살 수가 없다. 이거를 소득 효과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됐어요? 자, 그럼 시험에서 있잖아요. 대체 효과를 물어볼 수 있어요. 대체 효과가 뭡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체 효과가 제가 여러분 말씀도 잘하셨어. 다른 거 사버린다고 그랬지? 그럼 대체 효과를 얘기할 때는 다른 재화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그럼 다른 재화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실질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효과? 그래, 실질 소득 효과. 다 했어. 끝. 그 내용 얘기하고 있다 지금. 뭐 웃어?
자, 볼게요. 어렵게 표현할 뿐이야. 글은, 책은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가격 효과 및 기회비용으로, 기회비용 신경 쓰지 마세요. 기회비용이 대체 효과거든요. 자, 볼게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입니다. 자, 소득 효과 볼게요. 한 재화의 가격 하락은. 자, 가격이 떨어졌대. 그러면 더 살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 이유는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자. 실질 소득 증가 조치입니다. 그럼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야. 그럼 여러분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다. 요거까지 알면 더 좋고,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까지 알면 더 좋아요. 근데 몰라도 되고 그냥 실질 소득 나오면 무슨 효과다? 소득 효과. 그런데 시험에서 실질 소득을 구매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면 실질 소득, 구매력 이런 말 나와도 무슨 효과? 소득 효과.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요, 실질 소득 떨어져요. 가격이 내리면요, 실질 소득 증가해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실질 소득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건 무슨 효과? 소득 효과. 그럼 실질 소득 나오면 소득 효과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대체 효과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대체 관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제 마음을 딱 알아요. 다른 재화 붉은 글씨로 해놨죠.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야. 반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재화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삼양라면 가격이 내렸어. 그럼 삼양라면을 많이 사지. 그럼 이 삼양라면 가격이 내렸을 때 삼양라면을 많이 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실질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가 더 살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대체 효과는 어떻게 설명해? 신라면 사던 애들도 이거 사러 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삼양라면 가격이 내려버리니까 예전에는 뭐 먹던 사람들이 신라면 사 먹던 사람들이 이제 뭐 사러 와? 삼양라면 사러 와버렸잖아요. 그 무슨 효과예요? 대체 효과. 그 대체 효과는 다른 재화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사러 가버릴게. 이게 무슨 효과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실질 소득 나오면 소득 효과, 다른 재화 얘기 나오면 대체 효과예요. 됐어요? 오케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빌라 수요가 증가했대. 그럼 빌라 입장에서 무슨 효과예요? 이게 대체 효과야.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빌라 사러 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 그 빌라 수요량이 증가했지. 맞아요? 대체 효과. 네, 됐습니다. 넘깁니다. 넘기기 전에 거기 기회비용이라는 용어 정리해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자, 이것도 뭐 길게 적어놨는데 별로 자, 핵심되는 말은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이 뭡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 아시면 좋아요.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요, C라는 회사가 있어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거든. 그래가지고 A라는 회사에도 합격, B도 합격, C 회사도 합격해. 능력자야, 능력자. 모든 회사에 다 합격했어. 골라가야 돼 이제. 자, A 회사는 연봉 1억, B 회사는 연봉 7천만 원, C 회사는 연봉 5천만 원이에요. 이건 어디 갑니까? 뭐 돈 많이 준데 갑니까? 뭐 그건 판단 기준에도 다른데, 이 사람 여기 갔어요. B를 선택했다. 그럼 B를 선택했다는 건 A와 C를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B를 선택함으로써의 기회비용이 얼마일까 이 말이에요. 기회비용이 얼마일 것 같아요? 1억보다 커야 돼요. 네, 기회비용은 1억입니다. 차이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 기회비용은 이거야. 내가 어떤 걸 선택했지? 그럼 포기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포기한 것 중에서 최대값,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포기한 것들 중에 최대값이 기회비용이다.
3천만 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기회비용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포기한 그 자체가 기회비용이야. 포기한 그 자체가 기회비용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포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주식에 투자했으면 내가 10%의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 근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럼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은 몇 프로예요? 10%예요. 내가 포기한 그 자체가 기회비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내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한다고 다른 시험을 포기했어.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도전의 기회비용은 그 다른 시험 그 자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기회비용이다. 의미 아시겠죠? 밑에 굳이 안 읽어봐도 의미를 알면 되잖아. 강사 지난달보다 설명이 더 쉽게 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네. 능력이 뒤로 가서 더 잘 나타나야 되겠죠. 자, 보시면요. 거기 수요법칙에 예외 그래가지고 기펜제하고 베벌렌 효과라고 있나요? 자, 이건 시험에는 그 출제가 안 되는데 있으니까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펜제라는 건 뭐냐면 자, 아까 제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게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이에요. 근데 기펜제는 그게 작용이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면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 돼 있나요? 이 수요의 법칙과 반대잖아요. 이런 걸 기펜제라 그래요. 이 기펜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기펜이라는 사람이 말한 재화인데 실제로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 필요 없다? 혹시나 누가 질문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혼자 복습하고 기펜제가 뭡니까 물어볼까 봐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뭔데? 알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수요의 법칙은 그냥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한다야. 자, 그 다음에 베벌렌 효과인데요. 이 베벌렌 효과는 참고로 아세요. 이런 것들은 혹시나 모르겠어요. 이 베벌렌 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시성 소비예요. 과시성 소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비싸니까 더 사. 맞아요? 좀 자기를 드러내 보려고 뭐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벌렌 효과는 거기 보시면 가격이 비쌀수록 과시 목적으로 더 많이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의 법칙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베벌렌 효과는 수요의 법칙과는 좀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인데 과시성 소비를 얘기하는 이거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시성 소비다. 베벌렌 효과는 과시성 소비.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뭐 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수요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뭐 했어요? 자, 처음에 수요의 뜻 했죠. 수요가 뭔데? 구매하려는 욕구, 뭐 살려는 욕구야. 살려는 양, 수량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량. 자, 그러면 수요의 개념에서 제가 수요가 뭡니까? 수요량이 뭡니까? 이거는 놔두고 어떤 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의도.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야. 줄 쳤어요, 아까? 두 번째,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구매력이 없어도 된다.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 구매력이 수반된 수요를 뭐라 불렀어요? 유효수요.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잠재수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머리에 떠올라야 돼. 유효수요, 잠재수요. 그 다음에 구매력에는 소득만 해당이 된다. 대출도 포함이 된다. 이거 얘기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량, 절량 했어요. 유량은 기간, 절량은 시점. 얘는 외우라 그랬다. 지금 못 외우겠다. 머리 아파서. 넘어가. 그런 거는 나중에 외우라고. 하지만 유량은 기간을 알아야 되고 절량은 시점이다. 이거는 기억하라고요. 오케이? 얘까지 알면 더 좋고 그런 건 나중에 3월달 좀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유량, 절량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수요함수 했거든요. 수요함수 하면서 어떤 개념들이 나왔냐면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둘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반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뭐라고? 수요곡선. 어떤 모양이다? 우하향이다. 그죠?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거는 수요의 법칙 때문입니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거는 수요 법칙 때문입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라면서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 대체 효과는 다른 재화.
맞아요?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도 결국 뭐와 뭐로 설명할 수 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아요? 시험에 나왔던 질문인데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네. 요까지 했다 지금 내가. 요까지 했어.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76페이지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보입니까? 자, 여기는 박스하고 별표 2개 합니다. 3개, 4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에서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차이점을 물어봐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차이점을 물어본다. 차이점. 자, 봅니다. 차이점 별거 없어. 여기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한다 그랬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 변하고 이자율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날씨도 수요량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얘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차이점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수요량의 변화든 수요의 변화든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의 변화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근데 뭐가 다르냐? 원인이 달라. 뭐가 다르다고? 원인이 다르다고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뭔데? 가격 변화. 수요의 변화는 원인이 뭔데? 가격 외 변화. 이게 결론이다. 결론. 잊어먹으면 안 돼. 수요량의 변화는 뭐라고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 부르자? 수요량의 변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거 뭐라 부르자? 그래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뜻부터 알았죠? 뜻은?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표시해보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수요 곡선 그렸는데요. 자, 요 점이 아까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예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죠. 자, 그런데 수요량이 2개에서 3개로 수요량이 지금 변했네? 수요량이 변했잖아. 근데 원인이 뭐였어? 이게 원인이었거든. 원인. 이 원인이 뭔데? 가격 변화. 맞아요? 이렇게 가격이 변하니까, 가격 변화라는 이 원인이 발생하니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지금 움직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인 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그래, 원인이 가격 변화였잖아. 결론 하나 나왔다.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수요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나중에 제가 책에 줄 쳐드릴 겁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부터 정리한다. 수요량의 변화는 뜻이 뭐라고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표시된다?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소득이 변했다 그래 볼게요. 가격은 안 변했어. 소득이 변했어. 자, 소득이 증가했대. 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만 원이야. 옛날에는 만 원 할 때 몇 개 샀어요? 2개 샀어요. 근데 이번에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수요량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지. 그래서 가격은 만 원인데 사람들이 3개 사는 거야. 만 원인데 3개를 사. 왜? 뭐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자, 가격은 7,000원 그대로인데 예전에 3개 샀거든. 근데 이번에는 4개 사는 거야. 왜? 이유가 뭔데?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5,000원인데 5개 사.
이유가 뭔데요?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가격은 변했다 안 변했다? 가격은 안 변했어. 뭐가 변했다? 소득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 노란색 점을 쭉 연결했어요. 그럼 노란색 점은 가격이 변한 겁니까? 가격 외가 변한 겁니까? 가격 외에 변하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수요의 변화입니다. 즉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뭐가 움직인다고?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이제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돼 있죠. 그 위에다 집에 가면 제 말이 기억이 안 나. 그 위에다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어.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다.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다. 다만 원인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딱 적어두세요. 원인이 다른 거예요. 원인이. 그럼 그렇게 딱 적어놓으면 약간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수요량이 변하는 그런 원인이 뭐지? 수요의 변하는 원인이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자,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줄치고요. 수요량이 변하는 것 줄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런다. 자, 그 밑에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의미한다. 줄칠게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글자가 중요할 것 같아? 상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상. 수요 곡선 상 이동, 이게 중요하다. 점 안 해도 돼. 점이란 말 없이 그냥 수요 곡선 상 이동 그래도 마찬가지 요 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요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점이라는 글자보다 뭐가 중요하다? 상이 중요하다. 수요 곡선 상 이동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고, 그냥 수요 곡선 이동 그러면 수요의 변화예요. 상이란 글자로 가지고 구별하면 좋아. 점까지 해주면 더 좋지. 근데 점을 빼버리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출제자들이. 자, 그 다음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뒤에 뭐라고 적어놨어? 이외 요인이 변할 때,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결국 수요량이 변하든 수요의 변하든 수요량이 변하는 거잖아요. 원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봅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체 또는 그냥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체란 말로 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상이냐 자체냐. 그럼 상이라는 글자가 없이 그냥 수요 곡선 이동 그러면 그건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체란 말을 안 적을 수도 있어요. 수요 곡선 이동 그래도 수요의 변화야. 근데 수요 곡선 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든지 상점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뭐가 된다? 수요량의 변화가. 중요해. 쉬운 것 같지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거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수요의 증가라 그래요. 그 말은 수요량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를까요? 수요의 감소. 자, 됐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아파트가 있어요. 자,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지.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했어. 이걸 뭐라고 부르자? 수요량의 변화. 어떻게 표시된다? 수요 곡선 상 점의 이동.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빌라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어. 빌라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어요. 수요량의 변할까요? 수요의 변할까요? 네?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 변화, 이것만 다 해당이 돼. 오케이? 그럼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다. 뭔데? 그 재화의 가격 변화. 그렇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요의 법칙과 똑같네.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였잖아. 사실 그거예요. 어찌됐든 수요량의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요, 울산에 인구가 늘었어요.
그럼 울산의 인구가 늘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단 말이야.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그럼 어떻게 표시될까요? 수요 곡선이 움직이겠지. 어디로 움직일까? 오른쪽으로. 수요량이 늘었잖아. 수요량이 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감소하면요, 왼쪽으로. 정부가 규제를 너무 강한 거야. 아파트 규제를 너무 심하게 했어. 대출도 규제하고 세금도 많이 때리고 규제를 많이 했어.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줄었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죠. 그럼 이때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될까? 왼쪽 좌측으로 움직였다. 이게요. 잊어먹으시면 안 돼. 잊어먹으시면 안 돼. 좋아. 자, 그 다음에 77번. 77페이지. 자, 기본 예제 있죠? 그 별표 안에 볼까요?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처음이니까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찾았어요? 몇 번이에요? 3번인가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동그라미. 이 아파트가 주인공이야. 이런 걸 해당 재화라고 불러요. 아파트 시장이거든. 그 해당 재화야. 아파트가 해당 재화야. 그리고 아파트에서 수요의 변화 원인과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찾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한 개라 그랬거든. 아파트 가격 변화. 그냥 가격 변화 그러면 안 되고, 무슨 가격 변화?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가 수요량의 변화 원인, 그 딱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는 수요의 변화 원인에서 먼저 봐야 될까? 수요량 변화 원인을 찾아야 될까? 그렇지. 출제자는 그걸 헷갈리게 하려고 먼저 수요의 변화 앞에 놓은 거야. 차례도 보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럼 수요량의 변화 원인에서 우리 뭘 찾아야 돼?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변화 몇 번에 있어? 3번이야. 금방 찾는다. 답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아파트네. 수요량의 변화 원인에서 아파트 가격 변화 찾아야 되겠구나. 봤더니 3번밖에 없어. 당연하지. 가격 수요량 변화 원인 한 개밖에 없는데 한 개밖에 못 내지. 답 몇 번이다? 3번. 5초 만에 찾는 겁니다. 됐어요? 수요의 변화 원인은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답 찾는 거야. 왜? 수요의 변화 원인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떻게 답을 찾아? 수요의 변화 원인이 너무 많은데, 물론 나중에 공급할 때 다른 게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봤어. 그럼 이제 우리 뭘 공부해야 되느냐?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 불러요? 수요의 변화라 부르죠.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건 수요의 변화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뭐라 부르고?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수요의 감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떨 때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어떨 때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움직일까? 이거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수요의 변화 원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의 변화 원인에는 가격 변화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지.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니까. 맞아요? 가격 변화는 수요의 변화 원인이 아니야.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의 변화 원인 할 거거든요? 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했고 중요하다 그랬고 제가 별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고. 전 7번째 수요의 변화 원인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수요의 변화 원인과 수요량의 변화 원인 이 두 개를 세트로 해가지고 한 문제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 원인도 잘 알아놔야 돼요. 이 두 개 같이 한 문제를 잘 내요. 몇 개는 여러분들이 잘 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수요의 증가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의 증가 원인에는 소득 증가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럼 수요의 변화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요 증가 원인이 있고 수요 감소 원인이 있어요. 그럼 수요 증가 원인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두 개를 사실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알 필요 있어요.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이것만 알아가지고 나머지는 반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맞아요. 대표적인 게 소득 증가거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여기는 뭐라 적으면 돼? 소득 감소. 그럼 적을 필요 있어 없어? 뭐 다 외우려고 그러면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 되지. 이거 외울 거다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 이거 억지로 외워야 돼.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지? 아프면 병원 가는 거 다 알아 몰라? 그거 외워야 돼?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외우고 다닙니까? 그런 거잖아. 이걸 왜 외워? 당연히. 왜 시험에 잘 내?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우리 시험 쉽다고 그랬잖아.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어떻게 쉽다? 매우 쉽다. 또 두 번째. 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합니까? 당연하지. 이거 외울 거리도 안 된다. 외울 거리도 안 되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잘 틀리고 여러분들이 대체제 가격에 대한 겁니다. 대체제.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저 드렸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이 대체제의 개념을 잘 알아놔야 돼. 자, 이거를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아파트를 이걸 뭐라고 해당 재화라 부른단 말이에요. 해당 재화. 아파트의 수요 증가 원인. 아파트가 주인공이야. 자, 아파트가 있어. 우리 지금 아파트의 수요 증가 원인을 지금 알려고 그래. 자, 그런데 이 빌라가 있거든요. 빌라. 소비자들은 아파트를 사도 되고 빌라를 사도 돼.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나는 괜찮아. 만족에 차이가 없어. 가격도 비슷해. 이런 관계를 대체관계라 그럽니다. 대체관계란 가격이 비슷하고 두 재화 중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만족에 차이가 없는 재화. 이거를 대체제라 그래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 아무거나 사도 돼. 아시겠죠? 아무거나 사도 돼.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나는 괜찮아. 이 얘기예요. 빌라 가격이 올랐어. 빌라 가격.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왜? 빌라 가격이 오르니까 야 빌라 비싸서 못 사겠다. 다른 거 사러 가버려야 되겠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 원인은 아파트 가격 때문입니까? 빌라 가격 때문입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 때문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죠.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 맞아요? 아파트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지. 다른 물건 가격이 변해가지고 해당 재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대체제라 그런단 말이야. 또는 대체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빌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체제라고 부르고 아파트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러면 해당 재화지. 맞아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딱 기억을 해놔야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해당 재화라는 거는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은 빼도 괜찮다.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공은 생략해도 되잖아. 그러면요, 아파트 수요 증가 원인에는 대체재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상승. 시험에 잘 내. 잘 내. 그냥 나와. 그냥 나와.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재화 수요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될까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까?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OX, X. 대체재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는 수요의 변화거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맞아.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럼 여기는 그 뭐가 될까? 대체재 가격 하락. 대체재 가격 하락. 제가 안 적었지만 중요하다. 여기도 적어야 되겠다. 믿을 수가 없다. 대체재 가격 뭐라고요? 하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완재라는 게 있어. 보완재. 이렇게 막 적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완재. 보완재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게 보완이야. 어떤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만 쓰는 것보다는 같이 쓰니까 더 좋은 게 보완재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빵이 붕어빵인데 붕어만 있는 빵, 풀빵하고 거기다가 팥을 넣으면 더 맛있지? 그러면 그 붕어 모양의 빵과 팥은 무슨 관계일까? 보완 관계야. 커피만 먹는 것보다 프림을 타니까 더 맛있죠? 그럼 커피와 프림은 보완 관계. 이런 걸 보완 관계라 그래. 그러면 보완 관계는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같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커피 가게, 여기는 프림 가게야. 그럼 커피 가게에 손님이 많아. 그럼 프림 가게도 손님이 많은 게 보완재예요. 대체재는요? 아니야. 이거는 둘은 경쟁 관계야. 대체재는 무슨 관계다? 경쟁 관계야. 항상 이 개념을 보세요. 자, 빌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들 빌라 사 안 사? 안 사. 어디로 왔다는 거야? 그 이쪽은 사람이 없으면 여기 사람이 많은 거고, 여기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게 대체재. 한쪽이 바글바글하면 여기도 바글바글. 이건 무슨 관계? 보완재예요. 그럼 보세요. 보완재 가격이 올랐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할까? 보완재 가격이 하락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보완재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다 그래 보자. 보완재 값이 올랐어. 그럼 보완재 사 안 사 사람들이? 보완재 안 사죠. 그럼 해당 재화도 어떻게 해요? 같이 안 사요. 맞아요? 그럼 보완재 가격이 상승이다, 보완재 가격은 하락이다. 하락이야, 하락. 그러면 공부에 조금 소질 있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이거 한 개만 외우는 거예요, 이거만. 이거 한 개만 딱 외워. 그럼 보완재와 대체재는 좀 다르지? 같으면 이렇게 한 개 다 한꺼번에 적었겠지. 따로따로 안 적고. 대체재와 보완재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럼 대체재 가격 상승이 수요 증가하면 보완재 가격은 하락이겠지? 맞아요? 같이 세트로 외우는 거야, 세트로. 나는 죽어도 두 개는 못 외우겠다. 그럼 뭐 외운다? 이거 외운다. 대체재가 훨씬 중요하다. 대체재가. 우리 부동산은 보완재 잘 없어.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하락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이자율이 증가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이건 다 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유효 수요에서의 구매력에는 대출도 포함이 된다 그랬거든.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으려고 그러죠. 맞아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이거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은 분은 그냥 참고로 아시면 돼요. 다 아니까. 근데 이게 틀리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는 분은 외워야 돼. 시험에 잘 나와.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대출을 많이 해줄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대출을 적게 해줄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대출 많이 해줄 때. 그러면 시험에서 대출 많이 해줄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
그럼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여백이 좀 그렇네요. 대부 비율이 확대되었다. 대부 비율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대부 비율 확대. 또는 우리 TV에서 많이 나와 DTI라고 해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을 우리가 영어로는 DTI 이렇게 표현해요. 이 DTI가 확대되었어. 대부 비율이 확대되었다든지 DTI가 확대되었다는 얘기는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이거 잘 틀린다. 자,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될 때하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될 때하고 둘 중에 어떨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그렇지. 그리고 잘하시네. 살림 사시는 분들이 잘하지 당연히.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대. 지금 아파트 많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더 오를 거라고 보거든 사람들이. 어찌됐든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야,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자, 여기서는 제가 가격 상승 그래버렸어. 만약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야. 그럼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지. 예상이란 글자가 중요하다. 어떤 글자가 중요하다고? 예상이 중요해. 예상 나오면 이거는 수요의 변화야. 그러니까 예상이란 글자가 나오면 수요 곡선 상 이동이다. 수요 곡선의 이동이다. 그래, 이런 거 시험에 잘 낸단 말이야. 예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수요 곡선 상 이동이 아니고 수요 곡선이 왜? 수요의 변화니까. 그리고 상승도 같이 알아놔야 됩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 상승이라는 글자도 중요하고 예상이라는 글자도 중요하다. 됐어요? 여기 있는 이 짧은 내용들을 우리 교재는 77페이지부터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소득의 변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소득의 증가는 수요를 증가, 소득의 감소는 수요를 감소시킨다 돼 있죠? 좀 설명드렸고요. 넘기세요. 지금 정상지혈등제 지금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보이세요? 대체재 보완제 나와 있지?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24, 25, 26, 27, 28, 29, 30 그냥 매년이야. 매년이야. 그래서 그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를 별표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박스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 반가로 5번 있죠? 찾았어요? 반가로 5번 별표하세요. 이게 일단 중요해요. 반가로 5번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해당 지하 수요는 어떻게 된다? 대체재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체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지하를 사러 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 자, 왼쪽에 한번 볼까요? 반가로 2번 한번 봐보세요. 반가로 2번은 대체재 수요 감소라고 되어 있죠. 대체재 가격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재 수요라고 표시되고 있잖아. 그럼 대체재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대체재 사러 간다 안 산다? 대체재 안 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해당 지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대체재 가격이냐 대체재 수요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대체재 가격은 상승했을 때 해당 지하 수요가 증가하지만 대체재 수요라고 나왔을 때는 대체재 수요가 줄었을 때 해당 지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의미를 알면 돼. 대체재 가격이 올랐대. 대체재 가격이 올랐대. 야, 대체재 못 사겠다. 해당 지하 사러 가자. 해당 지하 수요가 증가했어. 대체재 수요가 줄었다는 의미가 뭐야? 대체재 안 산다는 얘기잖아. 그래, 해당 지하 사러 왔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시험은 5번을 잘 내는데 2번으로 나오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완제 볼게요. 8번이에요. 8번.
보완제는 가격이 하락할 때 해당제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보완제 수요로 표시하면 그게 3번이에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보완제 산다는 얘기니까 해당제와도 덩달아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지금 수요 증가 경우를 4가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가로 5번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방가로 8번이야. 이 2개가 내 시험에 잘 나와. 가격으로 표시를 많이 한다고요. 가격으로.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방가로 2번과 방가로 3번은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지만 잘 내진 않지만 물어보면 어려우니까 잘 알아두시라. 그래서 이 박스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 나올 가능성이 99%니까 99%니까 출제 가능성 99%를 안 보고 뭘 보겠습니까? 그죠? 네. 밑에 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설명입니다. 설명.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7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인구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럼 시험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인구가 변화하면 수요 곡선상 이동으로 나타난다. 틀렸지? 인구가 변화하면 수요 곡선 이동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수요 곡선 이동하는 원인 공부하고 있어요. 항상 어디 하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들어야 돼. 지금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원인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대체재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래야지, 대체재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 이동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야. 미래에 대한 가격 변화 예상인데 그 뒤에 보세요. 가격 상승 예상. 가격 상승 예상. 그러면 해당제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해당제와 수요 증가. 그러면 시험점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격 예상이 바뀌면, 미래에 대한 가격 예상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 이동으로 나타난다. X. 지금 얘기하면 전부 수요 곡선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하는지 항상 잘 알아야 돼. 지금 우리 배우는 거는 다 수요 곡선의 이동이다. 오른쪽 왼쪽은 차지하고 오른쪽 왼쪽은 둘째 치고 지금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곡선 이동한다고 알아야 돼. 자, 넘겨보세요. 6번 이자율의 변화입니다. 자, 이자율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여. 수요가 증가해. 자, 그 다음 그 밑에 공적 규제예요. 자, 여러분 규제가 강화될 때하고 규제가 완화될 때하고 어떨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그래, 이거 다 알아. 다 알아. 다 아는데 잘 내. 왜냐면 우리 부동산은 규제와 아주 밀접하거든.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8번 9번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10번요. 대부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확대된다고 돼 있네. 이 말은 대출 많이 해줄게 이 뜻이야.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뜻이니까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 보세요. 상환기간이 연장됐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는 말은 옆에 줄치겠습니다. 대출 조건 개선이에요.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 조건이 개선되는 게 하나 예야. 그럼 대출 조건이 개선되면 사람들이 대출 적게 받을까 더 많이 받을까?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네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한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자, 앞으로 습관을 이렇게 들여야 된다. 아파트 매매 시장 나오면 아파트 동그라미 하나 습관을 들이세요. 아파트가 뭐라고 얘가? 해당제와 주인공이야. 아파트 시장이에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문제고, 네, 참 중요한 문제죠. 자, 1번에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뭘까? 예상이야. 자, 예상 나오면 수요 곡선 상이동이다.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다. 자체 이동. 자, 우리 옳은 것 찾기 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로, 이거부터 이상하다. 수요의 변화죠.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O다 X다? X야. 이런 질문 나오면 예상 나왔다. 상 있잖아. 그냥 틀린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답을 안 짜고 하향으로 이동하나?
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그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분도.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예상 나오는데 상 나오면 안 된다는 걸 까먹어 버린 거야. 예상 나오면 상 나오면 안 돼. 오케이? 그냥 답 찾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찾는데 3초.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은 못 풀어. 따지고 앉아요. 지금까지도. 종칠 때 다 됐는데. 그럼 이거는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 책을 다 보고 책도 달달달 많이 보고 있는데 단 하나 예상이 나오면 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몰라. 이 사람은 그냥 막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분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분은 딱 아는 게 뭐냐면 예상이 나오면 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건 알아. 시험장 가서 문제가 나왔어. 틀린 거 찾기인데 이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1번이 틀렸죠? 그럼 이분은 그냥 가볍게 맞추고 나와. 이분은 2, 3, 4, 5번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 이분은 2, 3, 4, 5번 읽을 생각도 안 해.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다 읽고 나왔어. 답을 못 찾았네. 다 긴가민가한 거야 다. 그게 그거 같고 비슷비슷한데 누가 합격했다? 앞에 사람. 이게 제가 너무 극과 극의 대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중요한 건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요 곡선의 이동이지 상 나오면 안 돼요. 1번 틀렸어. 자, 2번에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대.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한다고 그랬죠?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서도 있잖아요. 왼쪽 좌는 알겠는데 하는 또 뭐야? 신경 안 쓴다. 우린 좌우만 가지고 판단한다. 좌하향 O입니까 X입니까? X. 오른쪽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좌하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3번요. 대체제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대체제 가격 상승이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라 그랬잖아. 아파트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이게 답이네.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3번을 딱 체크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4번 읽고 5번 읽고 다 읽고 있는 거야. 3번이 답인데 이걸 못 찾고 4번, 5번을 읽고 있다는 얘기는 이분 틀릴 가능성이 높아. 안 그래? 답을 지나쳤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 퀴즈 보면은 남편 눈을 가리고 아내의 손을 만져보세요. 찾아보세요. 여자분 5명 또 있는데 와이프가 3번째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여자분 손잡고 세 번째 이분이 다 해야 되는데 지나쳐버렸어 이제. 그럼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중요한 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어때요? 틀렸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 변화밖에 없다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가 아닌데 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상은 뭐만 될 수 있다? 아파트 가격 변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동그라미 칠하는 겁니다. 빌라 가격 변화도 안 돼. 가격 상승 예상도 안 돼. 그냥 가격 변화야. 4번 틀렸죠? 5번요.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세금이 올랐는데 어떻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유형에 속해. 어려워요. 찾을 수 있겠어요? 핵심을 또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핵심을. 자, 그래서 1번 예상 나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이동이다.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김에 하나 더 해보자. 작년 문제까지. 5번 잘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세요. 작년 문제예요. 시장금리 하락, 수요 증가죠. 금리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수요 증가라 그랬잖아. 인구 감소, 맞아요? 맞죠.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수요 증가 아니죠. 가격 상승 기대, 기대가 예상입니다. 수요 증가죠. 아니네요. 거래세율 인상, 세금이 올랐대. 수요 감소. 그럼 수요 감소는 뭐였어요?
인구 감소하고 미음, 니은, 미음 두 개네요. 몇 번이다? 3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 어렵다. 쉽다. 자, 그래서 오늘 수요의 변화 원인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8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